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 주부 이연주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유산 26억을 노리며 5억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남편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을 때의 그 통쾌함이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 둘이 있었는데 집안의 유일한 딸이다 보니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셨고 오빠들도 저를 무척 아껴줬습니다. 완전한 어리광쟁이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말기 진단을 받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되어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지옥이 시작됐어요. 새엄마는 처음에는 착한 척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3남매에게 정말 매정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에도 안 보내준다고 협박하는 건 기본이었고 집안일도 저희가 다 해야 했습니다. 새엄마는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를 구박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옷도 헌 것만 입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숙제를 늦게 했다고 방에 가둬놓고 저녁도 안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오빠들은 새엄마와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반항기가 심했거든요. 새엄마가 뭘 시키면 대들고 집안일도 대충 했어요.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저를 더 미워했죠. 이 계집애는 정말 버릇이 없다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새엄마는 여전했어요.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생활비도 최소한만 줬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집을 나가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빨리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어려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터라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뭔가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친구는 대학교 선배였는데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다정하고 잘생기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사귄 지 석 달쯤 지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2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돈 얘기만 했어요. 결국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친구는 더 심했어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모텔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부하니까 요즘 누가 그러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것도 바로 헤어졌죠. 세 번째, 네 번째. 만나는 남자들마다 저에게 뭔가를 바라더라고요. 돈이든 몸이든 아니면 제가 가진 뭔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점점 연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 현재 남편을 만났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스킨십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번 만나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살았는데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비싼 곳보다는 공원이나 카페 같은 소박한 곳을 좋아했고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년 정도 사귄 후에 남편이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낙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가 부모님이었습니다. 먼저 제 집에서 반대가 나왔어요. 새엄마가 집안이 별로다, 돈 벌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도 새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새엄마는 심지어 너희 아버지 회사 부사장 아들이 있는데 거기로 시집 가면 안 되겠냐고 말했어요.
완전히 제 인생을 거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였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새엄마가 그럼 집과 인연을 끊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그 집에서 받은 사랑보다 상처가 더 많았거든요. 남편네 집에서도 달갑지 않아 했어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남편이 연주 없으면 결혼 안 한다고 강하게 나서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만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조금 서럽긴 했지만 남편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결혼 후 신혼집은 남편이 전세로 얻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남편 월급이 많지 않아서 저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은 정말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댁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새어머니였거든요.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가 재혼한 거였는데 그 새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보다 5살 어린 시동생이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냥 까칠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에게는 무척 친절하면서도 남편에게는 냉정했어요. 명절 때 용돈도 시동생에게는 50만 원을 주면서 남편에게는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은 정성스럽게 만들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대충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앞에서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니까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비록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20년 넘게 키운 아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은 정말 끔찍했어요. 시아버지가 출근하고 없을 때는 시어머니가 대놓고 차별을 했다고 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옷도 시동생 헌것만 물려 입혔대요. 학용품도 제대로 사주지 않아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적도 많았고요. 심지어 시아버지가 출장 갔을 때는 말을 안 듣는다고 방에 가둬놓기도 했대요. 한 번은 이틀 동안 방에 가둬놓고 밥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신감이 없어진 거였죠.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시댁에 가는 것도 싫어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별은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됐어요. 시동생이 결혼한 후에는 시동생 부부에게는 무척 잘해주면서 저희에게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명절 때 선물도 시동생네는 비싼 걸로 주면서 저희는 싼 걸로 주고 심지어 너희는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싫었어요. 제 성격상 참는 게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한 번만 제대로 말해봐라고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넘어가려고만 했어요. 시어머니의 무개념 행동은 점점 심해졌어요. 저희 집에 와서도 냉장고를 마음대로 뒤지고 제가 해놓은 음식 맛을 보고는 역시 요리 솜씨가 별로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임신했을 때 너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말해서 정말 화가 났던 적도 있었고요. 결혼 3년 차에 첫째 아들을 낳고 5년 차에 둘째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손자는 예뻐했지만 딸 손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손자 손녀에게도 차별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아버지를 한번 찾아뵈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집에서 연을 끊고 살았는데 굳이 가서 뭘 하냐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아이들이 외할아버지를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연주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손자 손녀들을 무척 예뻐하셨어요. 새엄마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누그러져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동안 저를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했어요.
새엄마한테 연주한테 연락해보자고 몇 번 말씀하셨지만 새엄마가 그 애가 먼저 연락하겠지라고 해서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찾아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고 아이들도 외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어요. 남편도 제가 아버지와 화해한 걸 기뻐해 주었어요. 가족은 소중한 거니까라고 하면서 저를 지지해 줬죠. 정말 고마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화해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그대로 가셨다고 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진작 화해하지 못했을까, 왜 고집을 부렸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부동산 2채와 예금, 주식 등을 합쳐서 총 40억 정도 되었거든요. 새엄마가 반, 저와 오빠들이 반씩 나눠 가지게 되어서 제 몫은 26억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그 돈이 실감이 안 났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거든요. 남편과 상의해서 일단 은행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시댁에는 유산 상속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어요. 오빠 중 한 명이 술 먹고 실수로 말한 걸 새엄마가 들었고 새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연주야, 갑자기 큰 돈이 생겼구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시동생 부부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연주야, 너 혼자 그 큰 돈을 다 가지면 안 되지. 우리 막내한테 5억만 줘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유산을 왜 시동생에게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같은 집안 식구인데 혼자만 잘 살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시동생 부부도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형수, 어차피 공짜로 생긴 돈 아니에요? 조금 나눠 가지면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인데 왜 남에게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 남? 우리가 남이야? 너 지금 시어머니를 남이라고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시동생 부부도 형수가 너무 이기적이다. 돈 때문에 가족도 안 도와준다며 저를 비난했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가만히 있었어요. 평상시처럼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장 5억만 내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폭발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 됩니다. 절대 안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럼 이혼해. 라고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와 살 이유가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폭발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좋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며칠 후가 시어머니 70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노렸어요. 시아버지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기로 한 거였죠. 생일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서 시어머니 앞에 던졌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유산 26억 중에 5억을 시동생에게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뭐가 잘못된 거야? 같은 집안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폭발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엄마 그만해. 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해. 아버지 없을 때 밥도 안 주고 방에 가둬놓고 동생이랑 차별하고 그런 식으로 나를 키워놓고 지금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잖아. 항상 동생만 예뻐하고 나는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잖아. 그런 엄마가 지금 와서 내 아내 돈에 손을 대려고 해. 시어머니가 야,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달려가더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듯이 나도 엄마한테 해줄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을까 싶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발칵 뒤집혔어요. 시아버지가 야, 그만해. 라고 소리쳤고 시동생이 남편을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엄마가 나를 구박할 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맨날 일만 핑계 대면서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남편이 시아버지한테도 소리쳤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아마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에게서 손을 떼었어요. 시어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보고 연주야, 우리 이제 이 집과 인연을 끊자고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드디어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준 거였거든요. 응, 그러자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나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사과했어요. 연주야, 미안해. 진작 그럴 걸 그랬어. 너 혼자 힘들게 했구나.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시어머니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항상 무서웠어. 엄마한테 반항하면 또 버려질까봐. 그래서 참고 살았는데 오늘 너를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저희는 그날부터 정말로 시댁과 인연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몇 번 와서 문을 두드리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희는 무시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시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어요. 얘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그 집과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럼 손자 손녀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은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시아버지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조용했어요. 가끔 시동생이 전화를 해서 형, 이렇게 살면 안 되죠라고 했지만 남편은 내일이나 신경 써라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시동생 부부가 어려워졌나 봐요. 시동생이 하던 작은 사업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왔어요. 형,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형수 돈 중에서 조금만 빌려주세요라고 사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거절했어요. 그때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라고 했더니 시동생이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몇 번 더 와서 사정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연주야,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건강도 나빠졌어요. 당뇨가 심해져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희는 문병도 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도 들렸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뭘이라며 무시했어요. 한편 저희는 유산을 이용해서 경기도 외곽에 작은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저희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건강식품을 파는 사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아이들도 전원 생활을 무척 좋아해요. 큰아들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작은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고 있어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영어 공부도 함께 해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여유로운 생활이에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시댁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남편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이제는 정말 자신감 있는 남자가 되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 시댁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동안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연주야, 내가 그때 결단을 내리길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말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외가나 친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줘요. 아이들도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이제 노후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자라면 더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농장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유산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그런 꿈도 꿀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저희에게는 진짜 축복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 돈 때문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해요. 저녁 시간에 네 식구가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봐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내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상처보다는 진짜 사랑받는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